창가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어온다. 먼지들이 금빛으로 떠다니는 오후, 노인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들었다. 하얀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그의 손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 사람, 그때 그의 이름이 뭐였더라? 오래된 기억 속 이름이 목 끝에서 맴돌다가 한참 만에 천천히 떠올랐다. 이순자. 그 이름을 부르자마자 오래 굳어있던 마음 한켠이 느릿하게 풀어졌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다. 1969년 봄, 청운사진관 앞. 갓 20살의 청년은 읍내로 내려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마을 언덕이 지나가고 논밭이 펼쳐지고 어느새 읍내 입구가 보였다. 새로 생긴 청운사진관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런데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사진관이 아니었다. 사진관 바로 옆 작은 약방. 그곳 창가에서 한 소녀가 창문을 닫고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히 묶은 머리. 창가에 비친 햇빛 속에서 걸레질을 하던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청년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졌다. 저기요. 약 지으러 오셨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창문 너머로 그를 보고 있었다. 맑은 눈동자에 미소가 번졌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귀까지 뜨거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정말로 매일 그 길을 지나갔다. 약방 앞을 서성이는 20살. 처음엔 약방을 그냥 지나쳤다. 두 번째엔 약방 앞에서 멈춰 섰다가 그냥 갔다. 세 번째엔 약방 문을 열려다가 용기가 없어서 돌아섰다. 네 번째, 드디어 문을 열었다. 어머, 오늘은 정말 약 지으러 왔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청년은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했다. 저 소화제 있나요? 배 아파요? 아, 네, 조금요. 거짓말이었다. 배는 멀쩡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약을 싸주며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자꾸 여기 오시는 것 같던데. 김철수입니다. 저는 이순자예요. 그녀가 약을 건네며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다음엔 장날에 오세요. 그때 장터 구경이 재미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청년의 세상이 환해졌다. 비밀스러운 만남들. 그날 이후 철수는 정말로 자주 약방을 찾았다. 처음엔 소화제, 그 다음엔 두통약, 그 다음엔 감기약. 집에 약이 점점 쌓여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순자도 그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요즘 매일 오시네요. 아픈 데도 없으면서. 철수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아, 그게 지나가는 길이라서요. 읍내 사람도 아니면서요? 순자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에 철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웃었다. 어느 날 순자가 물었다. 군대는 언제 가요? 올 가을쯤요. 통지서가 곧 올 거예요. 그럼 가기 전에 우리 어디 한번 놀러 가요. 철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네? 정말요? 네. 내일 장날이잖아요. 같이 구경 가요. 벚꽃이 피던 장날. 4월의 마지막 장날. 철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빗고 또 빗었다. 아버지의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구두를 닦고 또 닦았다. 이 녀석, 오늘 뭔 일이라도 있나? 어머니가 의아해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떡 파는 소리, 엿장수 호객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그 속에서 순자가 서 있었다. 연 분홍색 치마에 흰 저고리, 머리에는 리본을 달았다. 햇빛 아래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버스가 늦어서. 괜찮아요. 가요. 두 사람은 장터를 천천히 걸었다. 순자는 엿을 하나 사서 반을 떼어 그에게 건넸다. 철수는 그 엿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강변에 앉아 순자가 말했다. 학생, 군대 갔다 오면 연락해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정말요? 네. 약속이에요. 그 순간 철수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다. 떠나는 날.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일주일 후 통지서가 도착했다. 빨간 봉투.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건넸고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녀석 건강하게 다녀오거라.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엔 오직 순자만 가득했다. 입대 전날 밤 그는 순자의 집을 찾아갔다. 달빛이 얇게 깔린 마당.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왔다. 오셨어요? 네. 인사하러 왔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요. 하얀 손수건이었다. 레이스가 달린 그녀가 직접 수놓은 듯한 손수건. 이거 갖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꼭 돌려줘요. 그때 우리 다시 장터에 가요. 철수는 손수건을 꼭 쥐었다. 그녀의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꼭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릴게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훈련소의 밤들. 군 생활은 길고 고됐다. 새벽 기상, 구보, 훈련, 그리고 소등. 하지만 철수에겐 버틸 이유가 있었다. 손수건이 있었고 순자가 있었다. 밤마다 그는 모포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에 갖다 댔다. 그녀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상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 향은 그를 살게 했다. 비 오는 날엔 그녀의 웃음이 그리웠고 땡볕 아래서는 그 하얀 블라우스가 눈앞을 스쳤다. 순자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돌아갈게. 그는 매일 밤 그렇게 속삭였다. 휴가, 그리고 충격. 1년 반이 지나고 드디어 휴가가 나왔다. 철수는 훈련소를 나서자마자 곧장 읍내로 달려갔다. 군복 차림 그대로,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손에는 손수건을 꼭 쥐고. 순자야, 내가 왔어. 우리 이제 장터에 가자.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약방 앞에 도착한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약방이 없었다. 그 자리에 미용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저기 여기 원래 약방 아니었나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약방? 아, 그거 작년에 문 닫았지. 주인 딸이 시집 갔거든. 시집 갔다고요? 그래, 순자 아가씨 말이지. 서울 어디론가 갔다던데. 잘 됐다더라고.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비 오는 귀가길.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철수는 빗속을 걸었다. 군복이 흠뻑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손수건을 꺼내보았다. 빗물에 젖어 그녀의 이름처럼 흐려졌다. 왜 기다려주지 않았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손수건을 꺼내보았다. 빗물에 젖어 그녀의 이름처럼 흐려졌다.
왜 기다려주지 않았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철수는 빗속을 걸었다. 군복이 흠뻑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벚꽃이 질 때쯤이었다. 꽃잎들이 빗물에 떠내려갔다. 그의 첫사랑도 그렇게 흘러갔다. 그 후의 세월. 군대를 제대하고 철수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중매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평범하게 살았다. 순자를 잊으려 애썼다. 아니, 잊은 척했다. 하지만 손수건은 버리지 못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가끔 혼자 있을 때 꺼내보았다. 세월이 흐르고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다 커서 떠나갔다. 이제 남은 건 늙은 그와 낡은 손수건뿐이었다. 현재 햇살 속에서 순자야. 노인은 손수건을 펼쳤다. 레이스 끝자락이 약간 닳았지만 여전히 하얗게 빛났다. 그는 이제 안다. 첫사랑은 잊히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순자는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순수했던 시절 두려움 없이 사랑했던 20살의 자신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무엇이든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 순자야, 봄이 오면 그때 내가 닫던 창문처럼 내 마음도 다시 맑아진다. 그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벚꽃 한 송이가 날아와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손수건을 그 위에 덮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날의 햇살 속에 서 있던 20살의 그녀를 떠올렸다. 약방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웃던 그녀, 장터에서 엿을 떼어주던 그녀, 달빛 아래 손수건을 건네던 그녀. 모두 선명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손수건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돌려줄 수 없게 된 약속,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기억. 그것이 첫사랑이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세월 속에서 순자는 여전히 봄비처럼 살아있었다. 여러분에게도 돌려주지 못한 손수건 같은 기억이 있나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 시절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